완가. 석 달 전에 구두쟁이 알랴힌한테 일을 배우라고 맡긴 9살 나는 소년 완가 주거부는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자려고 하지 않았다. 주인 부부와 직공들이 새벽 예배를 보려고 떠나기를 기다린 그는 주인의 책장에서 잉크병과 녹슨 펜촉을 끼운 펜대를 꺼낸 다음 구겨진 종이장을 자기 앞에 펴놓았다. 그는 첫 자를 쓰기 전에 겁먹은 눈으로 출입문과 창문들을 몇 번이나 살펴본 다음 구두걸을 올려놓은 두 장의 널빤지 위에 있는 어두운 성상을 쳐다보고는 한숨을 몇 번 쉬었다. 종이는 긴 걸상 위에 놓여 있었고 완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콘스탄틴 마카리치. 그는 쓰기 시작하였다. 할아버지에게 또 편지를 써요. 크리스마스를 맞는 할아버지를 축하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래요. 나한테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완가는 촛불빛에 반사되어 번쩍거리는 어두운 창문을 흘끔 바라보고 나서 지와레브 영준의 집에 야경꾼인 할아버지 콘스탄틴 마카리치를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그는 채소하고 약하였으나 유달리 민첩하고 활기 있었으며 늘 싱글벙글하고 눈에는 취기가 드는 65살쯤 되는 늙은이였다. 그는 낮에는 하인들의 부엌에서 자지 않으면 식모들과 시시덕거리다가 밤이 되면 품이 널찍한 모피 외투를 뒤집어 쓰고 저택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딱따기를 두드렸다. 그의 뒤로는 대가리를 늘어뜨린 늙은 가스단가라고 하는 개와 빛이 검고 몸뚱이가 수달같이 길다고 하여 위윤, 뱀장어이라고 부르는 숙회가 따르고 있을 것이다. 그 위윤은 여간 고분고분하고 다정스럽지 않아서 자기 집사람은 물론 남들도 다 같이 귀엽게 쳐다보곤 하였지만 신용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 개의 고분고분하고 공손한 태도 뒤에는 가장 교활한 악의가 스며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몰래 다가가는 어느새 몰래 다가가서 다리를 핥히거나 냉장고에 들어 기어들거나 농가에 닭을 물어오는 데서는 그놈의 솜씨를 따를 개가 없었다. 그 개의 뒷다리를 후려갈긴 적도 이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두어 번은 달아매기까지 하였으며 매 주일마다 반주검이 되도록 두들겨 팼지만 그놈은 매번 살아나곤 하였다. 그는 할아버지는 분명 대문가에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마을 교회당의 밝고 붉은 창문들을 바라보거나 왈렌기를 신은 발로 가락 맞춰 장단을 치면서 하녀들과 시시덕거리고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딱따기는 허리띠에 매여 있다. 할아버지는 손뼉을 친다. 그는 추워서 온몸을 움츠리고 늙은이답게 허허 하고 웃으면서 하녀와 식모들을 번갈아 꼬집는다. 우리 어디 코담배를 맡아보지 않겠나? 할아버지는 아낙네들 앞에 쌈지를 내놓으면서 말한다. 아낙네들은 코담배를 맡다가 그만 에취 하고 재채기를 한다. 할아버지는 재미있어 자지러지게 웃어대면서 소리친다. 떼버려. 얼어붙었어. 그는 개들도 코담배를 맡으라고 던져준다. 가스단가는 맞다가 재채기를 하고는 대가리를 돌리고 화가 나서 옆으로 달아난다. 그러나 위유는 고분고분하기 때문에 재채기도 하지 않고 꼬리를 흔든다. 날씨는 무척 좋다. 대기는 고요하고 투명하며 신선하다. 밤은 어둡다. 그러나 지붕들이 훤하게 보이고 굴뚝의 연기가 가늘게 솟는 마을의 집들과 성에가 번뜩이는 나무들과 눈더미들이 모두 뚜렷이 보인다. 하늘에는 즐겁게 깜빡이는 별들이 휘뿌려져 있고 은하수는 어찌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지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지 마치도 명절을 앞두고 눈으로 씻고 닦은 것만 같다. 완가는 완가는 한숨 쉬고 나서 잉크를 찍어 계속 써내려갔다. 난 어제 매를 맞았어요. 내가 요람에 누운 주인집 애기를 흔들어 주다가 그만 깜빡 잠들었다고 주인은 내 머리칼을 틀어주고 마당에까지 끌고 나가 가족 뒤로 죽어라고 때렸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일에 안주인은 나더러 청어를 깨끗이 씻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꼬리부터 씻기 시작했더니 안주인은 청어 대가리로 내 얼굴을 막 찔렀어요. 직공들은 날 놀려대고 술 사오라고 술집으로도 보내고요. 들키기만 하면 주인이 닥치는 대로 때리는데도 주인집의 오이를 훔쳐오라고 시켜요. 먹을 거라곤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는 빵을 주고 점심에는 밥을 주고 저녁에는 또 빵을 줘요. 차하고 가도 배추국은 주인들이 저희들끼리만 먹어치워요. 그리고 날 현관에서 자라고 해요. 그러다가도 주인집 애기가 울면 한 잠도 못 자고 요람을 흔들어야 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하느님의 동정을 베풀어 여기서 날 집으로, 마을로 데려가요. 나는 더 못 견디겠어요. 할아버지의 발에 엎드려 빌어요. 그리고 자주 하느님께 기도하겠어요. 여기서 날 데려가요. 그렇지 않으면 난 죽어요. 완가는 입을 비죽비죽 하다가 그 때가 낀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담배를 비벼드리고 하느님께 기도도 할 테예요. 그는 계속하였었다. 혹시 날 사정없이 때려도 좋아요.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난 마름 어른한테 가서 가죽장어를 닦아드릴 테예요. 제발 시켜달라고 청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폐지가 대신에 말을 먹이러 다닐 테예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더 참을 수 없어요. 더 있다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걸어서 마을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신이 없어 발이 얼까봐 무서워요. 이제 어린 되면 날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잘 모시겠어요. 누구도 관시하지 못하게 할 테예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승에서 행복하라고 기도하겠어요. 엄마 벨라게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말이에요. 모스크바는 큰 도시예요. 집들은 모두 귀족들의 것이고 말들도 많아요. 그런데 양들은 없고 개들은 사납지 않아요. 여기서는 애들이 밤에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애들은 교회단 합창대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고요. 난 한 가게방에서 줄까지 단 낚시들을 창문에다 놓고 파는 걸 봤어요. 여러 가지 고기들을 잡는 낚시들이 있었어요. 참 굉장했어요. 한 푸드짜리 맥이라도 끌어낼 낚시까지도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총들을 파는 가게방도 봤어요. 아주 멋있는 총들이에요. 아마 한 자루에 100루블쯤 할 거예요. 육고집에는 째째레브, 새 이름도 있고, 랴베츠, 새 이름도 있고, 토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디서 잡아온다는 건 점원들이 대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주인집에서 크리스마스 전나무를 새우거들랑 금치를 한 호두알을 하나 파라는 곽에다 넣어두었다가 날 주세요. 울리가 이그나찌에브나 아가씨에게 부탁하라요. 완가에게 줄 거라고 말하면 돼요. 완가는 흑흑 흐느끼고는 또다시 창문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는 주인 댁에서 쓸 전나무를 찍으려고 할아버지가 숲속으로 갈 때마다 따라가곤 하던 일을 생각했다. 참 즐거운 때였다. 할아버지도 활기에 차고 추위도 그들을 보면서 활기에 찬 듯하였고 완가도 유쾌하였다. 전나무를 찍기 전에 할아버지는 담뱃대에 담배를 말아 피우고 코담배를 맞고서는 추위에 떠는 완가를 보며 놀려주곤 하였다. 성에가 불린 어린 전나무들은 까딱도 않고 서서 자기들 중에서 누가 찍힐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눈더미 위로 토끼가 쏜살같이 달려갔다.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잡아라 잡아! 잡아라! 애기, 약사빠른 토끼놈이. 할아버지는 찍은 전나무를 주인집으로 끌어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완가가 좋아하는 울리가 이그나찌에브나 아가씨가 누구보다도 분주히 서둘렀다. 아직 완가의 어머니 벨라게아가 살아 주인집 하녀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올리가 이그나찌에브나는 완가에게 얼음 사탕을 주었고 심심풀이로 그에게 읽는 법, 쓰는 법, 100가지 세는 법, 그리고 까드리를 추는 법까지 배워주었다. 벨라게아가 죽자
완가를 하녀들의 부엌으로 쫓아내어 할아버지의 손에 맡겼다가 결국 모스크바에 있는 알랴힌에게 넘겼던 것이다. 어서 오세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완가는 계속 썼다. 제발 빌어요. 날 여기서 데려가요. 엄마 없는 날, 불행한 날 동정해줘요. 모두들 날 때려요. 배가 몹시 고파요. 또 슬프기만 해요. 슬프기만 해요. 난 계속 울기만 해요. 며칠 전에는 주인이 구두꼴로 내 머리를 때려서 쓰러졌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 생활은 개보다도 못해요. 알료나와 애꾸눈이 예고르가와 말머리꾼에게 내 인사를 전해줘요. 그리고 내 하모니카는 아무에게도 주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손자 이완 주고보는 이만 붓을 놓겠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어서 와줘요. 완가는 빼곡히 쓴 종이를 네 겹으로 접어서 어제 저녁에 한 꽃베이가를 주고 산 봉투에 넣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잉크를 찍어 주소를 썼다. 마을의 할아버지에게. 그리고는 머리를 극적거리다가 생각 끝에 콘스탄틴 마카르이치에게 라고 덧붙여 썼다. 아무 방해도 없이 편지를 쓰자 흡족한 그는 모자를 쓰고 반슈바도 걸치지 않은 채 우돛바람으로 거리로 뛰어나왔다. 그는 어제 저녁에 육고집 점원들에게서 편지는 우편통에 넣어야 하며 우편통의 편지들은 술에 얼근이 취한 말머리꾼들이 모는 방울이 딸랑거리는 삼두 우편 마차에 실려 온 나라에 배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완가는 첫 우편통까지 뛰어가서 소중한 편지를 그 안에 밀어넣었다. 달콤한 희망에 혼곤해진 그는 1시간 후에 곧 깊은 잠에 들었다. 그는 꿈에서 빼찌가를 보았다. 할아버지가 맨발을 들이우고 빼찌가 위에 앉아서 식모들에게 편지를 읽어준다. 위운이 빼찌가 옆으로 서성거리면서 꼬리를 흔든다. 1886년